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른 주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부 다 거의 다 사실 마이너스이며, 특히 테슬라는 제가 전 영상에서 미리 경고드린 대로 겜마 스퀴즈가 함께 풀리면서 다른 종목보다 더 큰 하락폭인 8%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장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매수를 하며, 매수를 했으면 또 언제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기준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매수를 했다가는 자신의 평단가가 쉽게 올라가 버리는 나머지 어제와 같이 이렇게 8%가 하락해버리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안전마진이 높은 지점에서 추매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씩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리면서 언제는 조심하고 언제는 매수를 하기에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을 꾸준히 드려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제가 겜마 스퀴즈로 표기를 해둔 것처럼, 그리고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 이러한 지점이 바로 매수를 하지 않고 미래 추매를 위해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우선 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한 이유는 FOMC 회의에서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연준장 파월은 24년 꽤나 많이 금리 인하를 하였고, 그로 인해 지금 충분히 정책적으로 완화가 되었으니 25년부터는 금리 방향을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큰 진전이 없기 때문이고, 실제로 CPI는 최근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하락해왔던 이 PC의 수치는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25년에 대한 금리 전망으로 25년쯤이면은 기준금리 중간값이 여기 이렇게 3.63%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이게 얼마나 시장이 상황을 좋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면서 25년 기준금리의 중간값은 3.88%가 나왔고, 26년의 경우는 원래 3.13%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3.38%가 나오면서 시장이 선반영한 부분들을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테슬라 또한 하락한 것인데, 유달리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준 이유는 제가 며칠 전부터 꾸준히 경고를 드리면서 강조를 해왔던 겜마 스퀴즈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지표는 여러분 보셨을 테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주가와 겜마 스퀴즈의 흐름을 보여주는 콜옵션 프리미엄과의 상관관계인데요. 콜옵션 프리미엄은 빨간색이고 테슬라의 주가는 남색입니다. 여기서 콜옵션을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모였을 때는 부동산에서는 일종의 P라고 불리는 콜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요. 이게 빠르게 상승을 하면은 겜마 스퀴즈가 잡히면서 여기 남색깔인 주가 또한 함께 끌려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테슬라의 호재가 터지고 그 호재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의 상승에 효과를 주는 게 바로 겜마 스퀴즈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겜마 스퀴즈는 즐기되 추매는 하지 말고 오히려 하락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분석드렸던 이유는 콜옵션 프리미엄을 가리키는 여기 빨간 색깔의 차트가 전고점인 69를 이렇게 갱신을 했었고요. 이틀 전에는 무려 74.8로 75를 갱신하면서 언제 콜옵션 프리미엄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단계까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또한 특정 지역이 인기가 높으면은 P가 올라가는데, P가 너무 높아지면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는 나머지 P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것처럼, 옵션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높게 올라가면은 옵션의 수요가 떨어지고 그런 겜마 스퀴즈가 풀리면서 다시 하방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에서 호재가 터지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거기서 추가로 겜마 스퀴즈가 터지면서 플러스 알파어치의 주가가 상승을 하듯이, 반대로 FOMC 회의는 이번에 악재로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고요. 콜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비싼 나머지 겜마 스퀴즈가 풀리면서 플러스 알파가 더 더해져서 급락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겜마 스퀴즈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충분히 다 풀렸냐라는 것입니다. 콜옵션 프리미엄은 실제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숫자는 여기 71.7입니다. 지난번 전고점 때 콜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69였기 때문에 71.7은 사실 여전히 콜옵션 프리미엄이 높은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추가로 더 하락을 이어나갈 여지가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추매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옵션 세력들은 어디까지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잡아놓았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실제로 풀옵션이 눈에 띄게 상승을 하였고 콜옵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풋옵션은 하방 베팅 쪽이고 콜옵션은 상방 베팅 세력들입니다. 어디까지 세력들이 바라보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 12월 19일 오전에 공유드린 테슬라 데일리 업데이트 사항으로 조정, 하지만 선행 분석된 부분이니 계획대로 준비합니다의 글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오늘 밤에 또 세력들이 어느 방향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나간지 또한 분석을 드릴 테니 혹시라도 제 보고서를 꾸준히 받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보았으니 이번에는 매크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S&P 500은 6천을 갱신한 등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선반영되었던 부분들의 일부가 어제 반환되었고 그 대가로 S&P 500은 무려 3%나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S&P 500은 지금 5,872 위치에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초록색깔 갭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 갭이 채워지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채워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갭이 채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10년 국채금리입니다. 10년 국채금리는 어느새 4.5%를 찍어버렸는데요. 하락 트렌드인 이 파란색을 완전 돌파했기 때문에 4.6%까지 갈 수 있는 상태이고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빼면 나오는 이 yield curve의 수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불 플래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 플래그 패턴은 상승을 가리키는 패턴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 패턴대로 간다라면은 10년 국채금리는 실제로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국채금리의 상승은 성장주에게는 안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도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테슬라를 상으로 매도를 하거나 숏을 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테슬라는 그저 바이 앤 홀드의 기업으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위치에서 추매를 하는 것이지 잘못된 위치에서 추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겜마 스퀴즈의 수치가 여전히 71을 가리키고 있고 매크로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제가 최소한 노리고 있는 것은 겜마 스퀴즈가 다 풀려서 저렴한 40에서 50을 가리킬 때이고요. 그 외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표들이 교집합적으로 추매를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여줄 때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서포트를 받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한 안전 마진이 확보되는 지점에서 저는 추매를 할 것이며 추매를 하게 된다면 매번 공유드렸듯이 멤버십 분들 상으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오늘 밤에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